전편 줄거리. 남편을 여인 지 3년 67세 이정자는 아들의 무심함 속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등산 지팡이를 들고 홀로 단풍 여행을 떠난 그녀는 버스에서 같은 처지의 여성 박순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단풍길 산책 코스였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걸으세요. 돌부리 조심하시고요. 사람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순희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단풍이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붉은 터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 정말 예쁘죠? 네, 정말이요. 사진 찍어줄까요? 그럴까요? 순희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잘 나왔어요. 보세요. 사진을 봤습니다. 67세의 제가 단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돌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세요. 가이드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찼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요?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것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몸이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쿵. 무릎이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손바닥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정자 씨, 순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 피나요. 손바닥을 봤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봤습니다. 반으로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지팡이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손으로 부러진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순희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쓰던 건데. 알아요. 다 알아요. 순희 씨도 울었습니다. 가이드가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벤치로 옮겨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소독했습니다. 아, 쓰라렸습니다.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무릎은 어떠세요? 걸을 수 있어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 씨, 병원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가이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모실게요. 택시에 탔습니다. 순희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부러진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두 조각이 되어버린 지팡이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네요. 2주 정도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2주요? 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팡이 필요하실 거예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고 나왔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희 씨가 물을 사다 줬습니다. 물 드세요. 고마워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말랐습니다. 정자 씨, 아들한테 연락할까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다쳤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또 무리했다고 하겠지. 엄마는 왜 혼자 그러냐고 하겠지.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정자 씨, 혼자 다 견디려고 하지 마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기대도 돼요. 아니에요. 기댈 수 없어요. 왜요? 부담 주기 싫어서요. 아들도 바쁜데 제가 또 걱정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기대는 게 당연한 거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순희 씨는 몰라요. 혼자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나도 혼자예요. 아니에요. 순희 씨는 딸이라도 자주 연락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남편 기일 날도 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쁘다고, 회의 있다고, 항상 그런 핑계만 대요. 순희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자 씨, 울어요. 참지 말고. 그 말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순희 씨. 보기 안 좋았죠?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사람인데. 저는 항상 강한 척 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척. 나도 알아요. 그 마음. 근데 정말은요, 무서워요. 혼자라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게.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 씨, 이제라도 아들한테 말해요. 솔직하게. 어떻게요? 무섭다고, 외롭다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혼자예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왜? 아들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현수야. 뭔데?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나 다쳤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다쳤어? 어디를? 발목을. 넘어져서. 어디서?
지금 어디야? 내장산. 거기 왜 갔어? 친구들이랑 간다며? 사실은 혼자 왔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혼자라고? 응, 미쳤어? 그 나이에 혼자 사내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지금 병원이야? 응, 근처 병원. 알았어. 내가 갈게. 아니야, 바쁘잖아. 하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났나 봐요.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화낸 게 아니라 걱정한 거예요. 글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순희 씨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정자 씨, 커피 마셔요. 고마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차였습니다. 왔나 봐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어디 다쳤어? 발목. 조금, 얼굴 봐. 창백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붙은 반창고를 봤습니다. 여기도 다쳤어? 응. 넘어져서. 엄마, 도대체 왜 혼자 온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너 바쁘잖아. 바빠도 엄마 일은 다르지.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현수야, 목소리. 엄마가 혼자 다니다 다치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기대도 돼. 부담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혼자 다니는 게 더 무서워.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아들이 울었습니다. 67세 아들이 40세 어른이 되어서도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지 마. 그냥 다음부터는 말해줘. 어디 가든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패가 아니야. 엄마잖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 알았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이제 일어나요. 집에 가자. 응.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순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시죠? 반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엄마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정자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순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정자 씨, 잘 가요. 연락해요. 네, 순희 씨. 정말 고마웠어요. 2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아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부러진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달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지팡이. 아빠 거죠? 응. 부러졌네. 응. 넘어지면서. 아빠도 속상하시겠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현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응, 말해봐. 엄마가 사실 많이 외로웠어. 알아. 너는 몰랐을 거야.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니야. 알았어. 뭐?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았어. 근데 나도 무서웠어. 뭐가? 아빠 없는 엄마를 마주하는 게. 그러면 아빠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아서. 현수야. 그래서 자꾸 피했어. 일 핑계대고 바쁘다고 하고.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기일날도 일부러 회의 잡았어. 그날이 되면 아빠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랬구나. 엄마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엄마도 이해 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응.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단풍 같았습니다. 현수야. 응? 다음에 엄마랑 같이 단풍 보러 갈래?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응. 혼자 가니까 외롭더라. 그래, 가자. 내년에. 내년? 응. 올해는 엄마 다리 나아야지.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응? 아빠 지팡이 고칠 수 있을까? 부러진 지팡이를 생각했습니다. 글쎄, 부러진 걸 어떻게 고쳐? 내가 목공소 아는 데 있어. 거기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내가 알아볼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지나갔습니다. 빨갛고 노랬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아들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물 끓일게. 괜찮아, 내가.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지팡이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조각이 나란히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 고마워.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며칠 여기 있다 갈게. 괜찮아. 너도 바쁜데. 바빠도 엄마가 우선이야. 눈물이 또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너 엄마 부담스러워? 아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야. 전혀.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 그랬구나.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나한테 말해줘. 뭐든. 응. 외로우면 외롭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어, 엄마. 너는? 나는 거실에서 잘게. 괜찮아? 응, 걱정 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엄마. 잘 자, 우리 아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아들이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부러진 지팡이처럼 우리 관계도 다시 금이 가는 건 아닐까요?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